자, 그 다음에 프로세스 관리에서 섹션 4. 병행 프로세스와 교착 상태입니다. 병행이란 말은 이제 같이 혼용한다는 뜻이죠.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운영체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세스가 두 개가 있다고 합시다. A가 있고 B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프로그램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TOT라고 하는 기억 장소에 국어, 영어, 수학이라고 하는 이 세 개를 계산을 해서 AV, TOT라고 하는 평균을 계산했다고 합시다. 이제 무슨 얘기냐면 국어 점수, 영어 점수, 수학 점수를 더해서 평균을 냈어. 평균 낸 거를 3으로 나눠서 총점 낸 거를 평균 나눠서 3으로 나눠서 평균을 낸 거죠. 이게 이제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수행될 수 있겠지만 이거를 분리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이렇게 분리했습니다. 따로 프로세스를 작성을 했어요. 그러면 요게 이제 A고 이게 B라고 합시다. 이게 A고 B라고 해요. 그러면 이 A에서 쓰는 기억 장소 요거 하고 B에서 쓰는 기억 장소 요거 공용으로 쓰는 거죠. 그러면 중간에 뭐가 있는 거야? TOT가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A라는 프로세스가 먼저 수행이 돼야 되잖아. 그렇잖아. 먼저 수행이 돼야 TOT를 계산해내야 얘가 평균을 갖고 계산할 텐데 얘가 먼저 접근을 하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반드시 A가 동시에 접근하면 안 되고 순차적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반드시 A가 먼저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접근해야 되는 이런 영역이 존재할 거 아닙니까? 이 영역. 또 우리가 프린트를 생각해 보세요. 프린트가 있는데 하나밖에 없어. 근데 이 A라는 프로세스가 접근을 하고 B라는 프로세스가 동시에 접근할 수는 없잖아. 얘가 먼저 접근하고 얘가 나중에 접근해야 되잖아. 그렇죠? 동시에 사용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컴퓨터 시스템에 보유하고 있는 자원은 하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컴퓨터에 프린트 두세 개 연결하는 경우 있어요? 물론 특별한 경우는 있겠지만 대부분 하나잖아요. 하드 디스크도 대부분 하나, CPU도 하나. 그러니까 컴퓨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원은 다 하나란 말이야, 대부분. 그리고 수행되는 프로세스는 되게 많아. 그러니까 이런 자원을 분명히 공동으로 써야지. 동시에 쓸 수는 없단 말이야. 동시에 쓸 수 없다. 공동으로 쓸 수 있다. 그럼 얘가 들어가면 얘는 나중에 쓰고. 요런 공유 자원이 있지 않습니까? 공유 자원. 그 다음에 디스크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디스크에 어떤 특정한 파일이 있습니다. 뭐 A.text라는 파일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이 A가 또 접근을 했어. A라는 프로세스. 이 파일을. 얘도 접근을 해야 돼. 동시에 사용할 수는 있지만 동시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놈이 사용을 하면 나중에 한 놈이 이걸 지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A.text라는 파일이 있어요. 메모장에서 불러드렸습니다. 사용 중에 있어. 그러면 탐색기로 그 파일을 제거할 수가 있어 없어? 절대 없단 말이야. 이런 위험한 영역. 그러니까 공동으로 사용할 수는 있지만 공동을 동시에 사용하지 못하고 사용하더라도 순차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이런 영역이 있죠. 좀 지저분한 얘기도 하나 해봅시다. 화장실 있잖아, 화장실. 물론 개인용 화장실이 아니라 공통으로 쓰는 화장실이 딱 한 개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A라는 사람 한 사람이 들어왔어. 사용 중이야. B라는 사람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갈 수 없죠. 이렇게 여러 사람이 같이 쓰는 영역이지만 공동으로 사용하지만 동시에 사용할 수 없고 순차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이런 영역들을 다 묶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다. 이런 걸 다 묶어서 바로 임계구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임계구역 혹은 위험지구, critical section. 영어로 정확히 알아둬야죠. 이역이야, 이역. 영역이야, 영역. 그러니까 이 임계구역은 어떻게 지켜줘야 돼요? 아까 얘기했처럼 순서적으로 사용해야 되죠. 동시에 수행할 수 없죠. 독점돼서도 안 되죠. 순서적으로 써야 되고 동시에 사용하면 안 되고 독점돼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죽어서도 안 돼. 그러니까 이걸 사용하다가 죽어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프린트를 쓰다가 죽으면 무한히 기다리는 교착 상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죽어서도 안 되고 반복 수행해서도 안 된다. 이런 위험 영역. 그럼 이러한 위험 영역을 지켜내기 위한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방안. 방안이 바로 뭐예요? 상호 배제입니다. 상호 배제. 상호 배제.
그러니까 우리가 화장실에 들어갔다고 봤을 때 이 상호배제 행위 자체는 뭐예요? 문을 걸어 잠그는 거잖아. 들어간 놈이 문을 걸어 잠가야 들어온 놈이 들어오지 않을 거 아니야. 그죠? 동시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이거 방안. 이건 메소드예요. 메소드. 그러니까 요 두 개를 구분을 잘 하셔야 돼. 상호배제와 임계구역을 구분을 잘해야지 뭐 혼용하면 안 돼. 이거는 영역이야. 에리어. 그거 영역. 이거는 방안. 그래서 이 방안에는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그 종류가 뭐냐면 뭐 처음에 인터럽트 봉쇄부터 인터럽트 봉쇄, 뭐 잠금, 뭐 TSL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세마포와 그 다음에 모니터입니다. 이 세마포와는 이제 극히 이론이고 이 모니터는 함수 프로그램이에요. 실제죠. 그래서 요것이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야. 얘네들은 그냥 있다는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럼 세마포하고 모니터는 뭐다? 바로 위험 지역을 막아내기 위한 그런 이론, 위임계 구역을 막아내기 위한 방법 중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세마포와 모니터가 있다. 이게 시험 위주로 나온다. 시험이 이게. 인터럽트 봉쇄라고 하는 것은 화장실에 들어가면 딴 놈들은 다 꼼짝 몰아. 아무 동작도 하지 마라. 그러면 동시에 사용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고. 잠금이라는 건 마찬가지야. 아까 걸어 잠궈버리는 거고. 그 다음에 TSL은 저 엄격한 교대라고 해서 한 번 쓰고, 한 번 쓰는 것에 개선된 기법이죠. 자, 요것들이 있다는 정도만 기억하시고, 요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세마포에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이진형 세마포가 있고, 이진형, 그 다음에 산술형, 혹은 개수형 세마포가 있습니다. 거기에 앞에 있는 잠금이나 엄격한 고대라든지 이것들은 이제 한 번씩만 잘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이제 실제로 잘 나오는 세마포화에서 이진형, 산술형 세마포화의 두 가지, 산술형 세마포화, 개수형 세마포화라고도 하고, 이진형과 산술형. 그래서 여기서 다루는 함수는 요거는 자원이 한 개, 자원이 한 개를 보호하게 하는 거고, 이거는 여러 개를 보호하는 거예요. 여러 개. 그래서 얘는 0값하고 1값만 가지면 되지만 얘는 0값과 양의 정수. 양의 정수가 뭐죠? 양의 정수가 자연수를 말하죠? 얘네가 음수값을 갖지 않는다. 자, 일단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요. 빵집이 아니라 이발사 손님이라는 개념이 좀 중요합니다. 이발사와 손님. 아직은 시험에 나온 적은 없지만 이발사 손님이라는 이 이론이 실제로 존재하는 거예요. 이발사 손님. 그러니까 이 세마포화를 구현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알고리즘이죠. 자, 그럼 무슨 얘기냐면 요즘에 이제 이발소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이발사 이렇게 손님이 깎는 의자가 있다고 합시다. 이발소야. 이발사. 그러면 이발사가 이제 처음 아침에 문을 열어놓고 손님을 기다릴 거 아닙니까? 손님을 막 기다리고 왔다 갔다 해. 이렇게 왔다 갔다. 요즘에 장사가 안 되니까 사람들이 들락날락하지 않고 그냥 사람이 언제 오나 보겠지. 하루 종일 봤는데도 뭐 손님 한 명도 못 받았다.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죠. 또 반대로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밖에 있는 사람들이 기다리는 경우가 생길 거 아닙니까? 이런 상태. 손님이 머리를 깎고 있다면 밖에서 기다렸다가 가고 기다렸다가 갔다 왔다 갔다 하는 일이 발생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의자 누구나 같이 앉을 수 있는 동통으로 앉을 수 있는 독점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뭐예요? 임계구역입니다. 임계구역. 그러면 이 이발사는 어떤 손님이 들어올지 바깥에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좀 말은 안 되지만 여기서 자빠져 자라. 그럼 손님이 와서 깨워주면 좋지 않느냐? 왔다 갔다 하면 다리도 아프니까 자빠져 자면 되지 않겠느냐? 손님이 와서 깨우면 되지. 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반대로 손님이 너무 많아. 그러면 이 손님들은 어떻게 돼?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집에 가서 자빠져 자. 그러면 이 사람이 가서 연락해주면 그때 와서 깎으면 되잖아. 이해는 되시죠? 그래서 요 작업을 뭐라 그래? 요 이발사를 바로 뭐예요? 운영체제라고 하는 거고, 손님이 바로 뭐가 될까요? 이게 프로세스가 되는 거예요. 프로세스. 그 다음에 이게 임계구역이고, 한계라고 하죠. 한계. 그러면 자빠져 자는 건 뭐고? 슬립. 혹은 피. 그 다음에 웨이트.
이렇게 보통 쓰고요. 다운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일어나 깨운다는 것은 wake up 같이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V, 그 다음에 시그널, 그 다음 웨이트. 자, 이런 것들이 다 시그널 이게 다운 업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동의어인데 얘네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이 프로세스가 공유 자원이 하나밖에 없어. 운영체제는 그냥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지금 실행되는 프로세스가 하나도 없어. 그러면 그냥 자라, 그지? 운영체 너 자, 그냥. 그래서 실행이 되면 그때 일어나서 자원을 분배하면 되지 않느냐. 거꾸로, 너무 프로세스가 많아. 그러면 프로세스가 실행되는데 자기한테 줄 게 없어. 그러면 기다려야 되잖아. 너 가서 자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예를 들면 컴퓨터 모니터를 켜놓고 한탄 동안 작업을 하지 않으면 그냥 모니터 탁 나가는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는 바로 운영체제 이발사가 자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의 자원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니까 하나의 자원이라고 하면 세마포와 변수는 뭐야? 1 아니면 0으로 판단하면 되잖아. 1은 사용 중이고 0은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해서 운영하는 거를 말하죠. 그래서 이진형 세마포와 그 다음에 산술형 세마포. 그 다음에 빵집 아저씨와 손님. 자, 빵집이 있습니다. 이렇게 빵집이. 빵을 파는 집이야. 근데 이 빵집 주인이 있어. 근데 이 빵집은 딱 빵을 갑판대 10개만 만들 수 있어.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더 이상 못 만들어. 그럼 빵을 10개를 딱 만들어 놓고 손님은 오기를 기다려요. 손님이 안 오면 그냥 자빠져 자는 거야. 손님이 와서 사가면 뭐가 될까요? 사가면 그때서 빵을 만들어서 다시 배치시키면 돼. 반대로 손님도 와서 빵을 봤어. 빵이 있으면 사가면 되지만 빵이 하나도 없으면 집에 가서 기다리면 된다는 얘기죠. 이거는 바로 어떤 거에 대한 설명이다? 산술형 세마포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냐면, 자,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요게 빵이라고 하죠. 산술형 세마포화 변수라 그래. 이거 세마포화 변수. 세마포화 변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했다 합시다. 빵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야. 자, 그러면 첫 번째 거기 설명이 되어 있는 대로 보면 잘 안 보이시거나 잘 이해가 안 되면 설명 충분히 읽어보시면 되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일단 빵집 아저씨가 잠자는 경우는 어떻게 돼요? 잠자는 경우. 빵집 아저씨가 잠자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왜 잠을 잡니까? if 요거야. 세마포하면 빵이 다 찼으니까 S가 만약에 10이라고 한다면 S가 10이면 자면 되잖아. 그죠? 이게 10이면 자면 되잖아. 만들 필요가 없잖아.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 상태라고 하면 뭐야? 웨이크업 깨어나서 만들어야 되잖아. 웨이크업. 근데 반대로 빵집 아저씨가 손님이 잠자는 경우는 어떻게 돼요? 손님이 잠자는 경우는 이걸 잘 썼네요. 웨이크업 슬립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를 만들어야 되니까 죄송합니다. 빵집 아저씨가 잠자는 경우는 열일 땐 자고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떻게 돼? 빵을 갖다 만들어야 되니까 S는 S 플러스 1이지. 그렇죠? 그 다음에 손님이 잠자는 경우는 어떻게 돼요? 손님이 잠자는 경우는 손님이 왜 잠을 자요? 손님은 왜 잠을 잡니까? 손님이 와서 보니까 빵에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빵 만들어 달라고 그러지 말고 가서 자빠져 자면 빵집 아저씨가 와서 만들어주면 그때 가져가면 되잖아. 그러니까 S가 0이면 손님은 자빠져 자야 돼. 가서 기다리지 말고 자빠져 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빵을 하나 빼가면 되죠. 여기서 하나 빼가면 되잖아.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기 있는 값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자러 가면 되고, 만약에 이렇게 뭔가 존재하고 있다면 하나 사가면 되는 거니까 하나 빼간다는 얘기죠. 요거는 하나 증가, 플러스는 증가, 요거는 만들어낸다는 얘기고, 요거는 하나 빼간다는 얘기죠. 반대로 3번일 때는 어떻게 돼요? 손님이 이제 빵집 아저씨가 이제 깨우는 경우.
빵집 아저씨가 손님을 깨우는 경우는 어때요? if에서 s를 딱 봤더니 10개가 아니라 10이야, 10. 0이야. 아무것도 없었어. 아, 그러니까 어떤 놈이 와서 빵을 사러 갔다가 그냥 갔겠구나 해서 깨워. wake up. 깨우고 else가 아니라 하나를 갖다 놓는 겁니다. 깨우고 아니라가 아니라 야, 일어나. 하나 만들어놨어. 갖다 놓으면 그냥 빼나가야지. 반대로 손님이 빵집 아저씨를 깨우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빵집 아저씨를 깨우는 경우. if s가 10이었어. 가봤더니 빵이 10개가 다 찼어. 아, 빵집 아저씨 자겠네. 자겠죠? 그럼 깨워. 빵집 아저씨 깨우고 나 하나 가져가요. 그래서 하나 빼간단 말이지. 요 형태가 바로 세마포의 일반적인 이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10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가 되는 겁니까? 지금 이거는 뭐야? 우리가 그 컴퓨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원수란 말이야. 총 자원수. 빵집 아저씨는 뭐가 되고요? 빵집 아저씨는 운영체제가 되는 거고 손님은 프로세스가 된단 말이지. 실행 프로세스가. 그러면 컴퓨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원이 10개만 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쓰지 못한다고요. 얘는. 그죠? 요것만 가지고 우리가 세마포와 구현을 해야 한다는 얘기지. 빵집 아저씨 잡는다는 거. 그래서 최근에 많이 다루는 게 이 내용까지도 다룹니다. 이 내용. 빵집 아저씨를 깨우는 경우와 손님을 깨우는 경우. 슬립 함수를 쓸 때 s는 s-1, 웨이크업 함수를 쓸 때는 s는 s 플러스 1. 이 개념을 충분히 이해해야 되는 게 최근에 나오고요. 가장 일반적으로 나왔던 것은 바로 세마포의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자, 책을 보시죠. 세마포의 특징을 보면 자,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이건 누가 만든 거예요? 바로 다이젝스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상호 배제를 하기 위한 알고리즘이야. 상호 배제 알고리즘. 그 다음에 상호 배제를 하기 위한 알고리즘이고 여러 개 동시에 수행하지 못한다. 여기 쭉 지금 설명했던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징 정확히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 특징을 이 세마포안을 뭘로 만드는 거야?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작업을 하는 걸 뭐라 그래? 모니터라고 한단 말이야. 모니터. 이거를 뭐라 그래? 모니터. 그러니까 여기 있는 프로세스들은 여기 있는 자원을 쓰기 위해서는 이 반드시 모니터의 함수를 거쳐서 사용해야 된다. 직접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모니터 함수를 거쳐서 얘를 사용할 수 있게끔 제어를 해줘야 된다. 이게 바로 모니터 함수예요. 이거 특징도 역시 정확히 알아둬야죠.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 그래서 여러분 책에 보시면 모니터의 특징이 중요한 거예요. 2개 이상의 프로세스의 특정 자원을 공유 자원을 순차적으로 할당하는 게 바로 상호 배제잖아. 이거 필요한 데이터 프로시저. 프로그램을 데이터 및 프로시저 구조라 그래. 프로그램이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모니터 내 자원을 원하는 프로세스에 반드시 해당 진입로로부터 호출해야 된다. 이쪽을 통과시켜야 된다는 얘기지. 이렇게 갈 수는 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고. 모니터 외부 프로세스는 모니터 내부에 직접 액세스가 없다. 직접 액세스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데이터를 참조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 얘가 하라는 데만 해야지. 잘 나오는 얘기죠. 그 얘기. 자료 추상화 정보 은폐. 여기는 누구도 몰라. 어떤 내용을 알면 들어가서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전혀 알 수 없게끔 추상화시키고 정보 은폐시킨다. 그 다음에 스위치 개념을 이용해서 여기는 반드시 한 명만 통과를 해야지. 두 놈이 동시에 통과하게 되면 공유자원을 동시에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특징, 세마포의 특징과 모니터 특징을 구분까지는 할 필요는 없고요. 정확히 알아두시고 이게 이제 프로그램이고 이거는 이론이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 내용에 대해서 요거를 마킹하는 문제가 주로 등장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마포화는 이진영과 산술형 세마포화가 있고 이진영 세마포화는 0과 1로 자원 한 개를 관리하는 형태고 산술형 세마포화는 여러 개의 자원을 관리하고 0과 양의 정수만 사용한다 정도만 정확히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교착 상태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자, 교착 상태는 나오는 것이 항상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자, 앞에서 우리가 그 상호 배제를 하지 않습니까? 상호 배제. 상호 배제가 뭐죠? 하나밖에 없는 자원을 동시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순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상호 배제라고 그랬죠. 그런데 상호 배제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이 돼요. 이게 예를 들어서 A라는 프로세스고 이게 B라는 프로세스예요. 여기 자원이 있다고 합시다. 책에 있는 형태로 그림을 그릴게요.
여기가 프린트가 있고요. 여기가 파일이 있다고 합시다. 파일. 그러니까 프린트도 임계구역이고 파일도 임계구역이야. 동시에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되니까 그것이 이제 상호 배제라고 그랬죠. 여기 A라는 프로세스가 있고 여기 B라는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A라는 프로세스는 이 파일을 갖고 있어요. 갖고 있다는 얘기는 바로 뭐예요? 점유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얘도 이 프린트를 갖고 있어요. 이것도 뭐예요? 점유를 하고 있다는 얘기.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용 중에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B라는 프로세스가 이 파일이 필요해. 요구할 거 아니야. 요구하고 대기 상태에 들어가겠죠. 얘도 마찬가지야. 내가 프린터가 필요해. 그럼 요구하고 대기 상태에 들어간단 말이지. 왜 요구하고 대기가 일어납니까? 상호 배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동시에 접근할 수 없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이 프린트는 임계구역. 이걸 동시에 사용할 수 없도록 점유하고 있다는 얘기는 사용 중이라는 얘기야. 사용 중이야. 사용 중이니까 이 사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자원을 쓰려면 다른 사람이 요구를 하면 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대기 상태를 만들어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이 A라는 프로세스는 이 프린트가 필요한데 이 파일이 꼭 필요해야만 이게 필요해. 이게 없으면 필요 없어. 이거면 절대 안 넣겠지. 얘를 갖고서 이거 쓰려고 그래. 이 B라는 프로세스도 이 프린트를 꼭 잡고서야 파일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럼 서로 꼭 물고 물리니까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상태가 발생하겠지. 이때가 바로 뭐가 발생하는 거야? 그렇습니다. 교착 상태가 발생하는 거예요. 교착 상태가.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네요. 프린트가 있어요. 프린트가. A라는 프로세스가 있고 B라는 프로세스가 있어. 얘가 이거를 점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즉 사용하고 있어요. 그럼 얘가 대기 상태에 있을 거 아니야. 쓰려고. 근데 이놈이 들어가서 죽어버렸어. 죽어버렸는데 이놈이 그걸 몰라. 기다리는 놈이. 그러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태를 기다리게 되니까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 교착 상태라고 한다. 역시 지저분한 얘기. 화장실에 들어갔어. 사람이. 밖에서 기다려 한 놈이. 얘 걸어 잠궜어. 근데 이놈이 하나밖에 없어. 이 화장실은. 그럼 얘가 어떻게 해? 들어가서 죽어버렸어. 그럼 이 밖에서 그걸 알지 못해. 그럼 뭐야?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상태를 기다리는 상태. 이런 상태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교착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교착 상태를 발생하게 할 수밖에 없는 교착 상태 필수 4대 요건. 교착 상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필수 4대 요소군 필요 충분 조건은 뭐냐? 이거는 바로 뭐예요? 거기 상호 배제가 일어나기 때문이고 영어로 알아두셔야 돼요. 비선점일 경우에 그 다음에 점유와 대기가 일어나기 때문에 홀드 웨이트 그 다음에 환영 대기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교착 상태가 발생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상호 배제가 되는 건 뭐예요? 상호 배제가 되는 거는 서로 저렇게 요구와 대기 상태가 동시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만드니까 교착 상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비선점이 있다는 얘기는 뭐야? 죽으면 끄집어낼 수 있어야 돼. 중단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밖에서 중단시킬 수 없다. 비선점이 될 경우에는 바로 교착 상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점유와 대기는 어때요? 점유와 대기는 한 놈이 점유하고 한 놈이 대기하고 있는 이런 상호 배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교착 상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환영 대기는 뭐예요? 바로 이 모습이죠. 서로 물고 물리는 형태가 있기 때문에 바로 교착 상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 네 가지 잘 기억하시고 특히 얘가 잘 나오죠? 비선점이 선점으로 나온단 말이죠. 그럼 이 교착 상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은 뭐냐? 그래서 첫 번째는 예방이 있고요. 영어. 그 다음에 회피. 그 다음에 발견. 그 다음에 회복. 그 중에 가장 잘 나오는 게 얘야. 회피. 요거는 여러분 뭐로 알아두시면 되냐면 1대1로 그냥 알아두셔야 되겠죠. 물론 설명을 하겠지만 회피가 바로 은행원 알고리즘. 은행원 알고리즘이 나오면 무조건 답이 회피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예방이나 회피나 이 회피가 왜 중요하냐면 회피. 이 교착 상태는 뭐냐면 사실상 필요악이에요. 필요악. 필요악이 뭐죠? 필요하단 말이야. 필요하다고. 왜? 필요하지, 이게 없으면 어떤 일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교착 상태가 아예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예방책이 있으면. 이 교착 상태 예방은 이 네 가지를 부정하는 겁니다. 네 가지를 부정해. 이 네 가지를. 상호배제 부정. 예방책입니다. 아예 교착 상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라. 네 가지를 부정하는 거지.
상호 배제를 부정해. 상호 배제를 부정한다는 거는 동시에 접근할 수 있겠고 뭐 점유색이 없겠고 하면 어떻게 돼? 되는 거죠 뭐. 상호 배제를 부정하는 대신에 교착 상태는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야. 그런데 무슨 문제가 발생이 돼요? 엉망이 되는 거지. 신뢰감이 떨어지는 거지. 왜? 프린트에 동시에 출력되는 내용이 있으면 안 되잖아. 저놈이 출력한 거, 내가 출력한 걸 동시에 출력하면 출력은 될 수 있지만 엉망이잖아. 두 번째, 비선점을 선점으로 인정한다. 비선점 부정. 이거는 어느 정도 예방책이 될 수 있죠? 선점을 인정하게 되니까. 그 다음 세 번째, 점유와 대기. 점유와 대기를 부정한다. 내가 필요한 자원이 5개야. 5개. 내 A라는 프로세스가. 그러면 내가 지금 하나 쓰고 있으면 남들은 4개 쓸 수 있게끔 해줘야 되잖아.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 이놈이 딴 놈이 쓰고 있으면 대기 상태에 들어가야 되잖아. 이게 점유와 대기죠. 병원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병원에서 시설을 5개 써야 돼. 근데 하나밖에 지금 안 쓰고 있죠. 당연하죠. 다른 시설이나 다른 자원들은 다른 환자가 쓸 수 있게끔 해줘야 되잖아. 그래야지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겠지. 그런데 점유와 대기를 부정한다는 말은 내가 필요한 자원의 수를 완전히 확보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 하나를 쓰더라도 4개를 아무도 쓰지 못하게 해줘야 된다면 우리는 교착 상태는 일어나지 않겠죠. 기다리는 놈이 없을 테니까 못 쓰는 거지 아예. 그러나 뭐야, 시스템 성능은 엄청나게 떨어지죠. 그렇잖아. 왜 환자가 한 명이 하나의 시설만 쓰면 되는데 4개를 왜 확보하고 있냐 말이지. 맞죠? 점유와 대기 부정. 그 다음 네 번째는 선형대기. 환영대기를 선형대기로 바꿔. 선형대기 부정을 한다는 것은 선형화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선형화. 환영대기는 왼쪽으로도 자원을 주고 오른쪽으로 자원을 줘야 돼. 프로세스가 여러 개 있다면 그럼 물고 물리는 상태가 일어난단 말이지. 그렇게 해야지만 교착 상태는 발생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해줘야 효과적으로 자원을 분배할 수 있는 거지. 환영대기를 선형화시킨다는 얘기는 뭐예요? 한쪽 방향으로 계속 자원을 분배한다는, 한쪽 방향으로만. 그러니까 왼쪽으로 아니면 오른쪽으로 위쪽으로 아래쪽으로 한쪽 방향으로 자원을 배분을 하다 보면 아까와 같은 환영대기 상태, 교착 상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거, 이런 지금 설명의 내용을 설명해 놓고 얘는 대체 뭐를 설명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러니까 자원을 내가 5개가 필요해. 2개밖에 확보 못했어. 버려. 5개가 다 확보할 때까지 버려. 이런 건 다 뭘 하기 위한 거다? 교착 상태 예방을 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기억하시라는 얘기죠. 내가 좌측, 우측 자원 분배하던 거를 한쪽 방향으로 선형화시켜서 분배한다는 것은 바로 환영대기를 선형화시킨다는 얘기 아닙니까? 얘는 바로 뭘 하는 거다? 4가지 중에 예방을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회피입니다. 중요하죠. 회피는 바로 은행원 알고리즘인데 은행원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거기 책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원 알고리즘. 여기에 대출자 A, 그 다음에 대출자 B, 그 다음에 대출자 C, D 이렇게 있다고. 그 다음에 대출 금액, 현재 대출 금액, 그 다음에 이거는 해출 한도. 한도가 뭔지 알죠? 그 다음에 여기는 처음에 0이야, 0. 그 다음에 6억, 5억, 4억, 7억이다 말이지. 그러니까 이 회피 방안은 왜 나온 거예요? 교착 상태는 필요하기다. 있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있어야 되겠다. 왜? 시스템 성능이 향상되고 신뢰감을 가지려면 교착 상태를 인정하자. 필요하기니까. 되신 대로 피해가자는 거야. 피해가자. 그 피해가자는 방법을 잘 생각해 보니까 은행 업무와 어떻게 이렇게 똑같냐 이거지. 은행 업무와. 은행 업무 중에 어떤 업무? 돈을 빌려주는 은행원 있죠. 대출 업무를 보는 은행원의 업무가 너무너무 똑같다. 은행원의 업무를 잘 살펴볼까요? 우리 은행원이 은행원한테 대출 업무를 보는 은행원한테 너 10억 줄 테니까 10억의 이자를 챙겨라가 아니라 10억을 줄 테니까 꼭 20억의 이자를 받는 것처럼 돈을 굴려봐라. 보유 금액이 만약에 보유 금액이 10억이야. 10억. 근데 10억의 이자를 챙기지 말고 10억을 잘 운영해서 꼭 20억이 있는 것처럼 해라. 이런 의미죠.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대출자 A, B, C, D야. 처음에는 얘가 A는 6억을 빌릴 수 있고 B는 5억을 빌릴 수 있고 C는 4억을 빌릴 수 있고 4억 맞나? 여긴 7억을 빌릴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얼마씩 빌렸냐면 얘는 1억 원 빌렸고 그 다음에 얘는 1억 원 빌렸고 여기는 2억 원 빌렸고 그 다음에 2억 원을 빌렸어. 현재 보유 금액이 얼마였다고요? 그렇습니다. 10억에서 얼마가 돼버린 거야? 4억이 남았지. 잔고가. 은행 잔고가. 맞아요? 은행 잔고가. 총 6억 원을 빌렸으니까 잔고가 지금 4억이 남았죠? 그래서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그럼 은행원은 지금 얼마 갖고 있는 거야? 4억 원을 갖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근데 실제 은행 업무와 딱 하나 다른 게 있어. 딱 하나 다른 게. 은행 업무와 실제 은행 업무와 지금 이 알고리즘과 차이점이 딱 하나 있는데 이 차이점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보통 대출 돈을 빌려가면 1년, 2년 있다가 상환하잖아요. 그죠? 다 빌려가면 다 있지만 한도 금액을 빌려가면 바로 상환해야 돼. 요게 바로 달라. 왜 그런지 조금 더 설명을 할게요. 은행 업무와 차이점이 있다면 운영체제는 돈을 다 빌려가면 한도를 다 빌려가면 바로 상환을 해야 돼. 바로. 자, 지금 현재 얼마라고요? 은행원이 갖고 있는 게 10억이야. 그 다음에 4억이 남았어. 4억이 남았어요. 여기 4죠. 자, 이 대출자 A가 돈이 필요해가지고 내가 3억을 빌려달래. 추가 대출을 해달라 그랬다고. 그럼 얼마가 남는 거야? 1억이 남잖아, 1억. 그죠? 3억을 빌려주니까 아직 더 남았잖아. 아침 일찍 와갖고 우리 지금 불안하게 생겼으니까 3억 빨리 빌려놔. 빌려줄 수 않아. 절대 안 빌려줘. 왜? 빌려주면 1억이 돼버리니까 불안하단 말이야. 왜 불안해? 이놈이 와서 돈을 더 빌려달라면 빌려줄 수 있는 돈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 대출자 A가 돈을 빌려왔을 때는 막 어떤 이유를 대서 자꾸 밀어. 뭐 서류가 부족하네요. 뭐 때문에 뭐가 안 되네요. 안 돼. 밀어. 안 빌려주면 안 되니까. 밀어. 점심시간에 때 어떤 C라는 사람이 돈 필요하지도 않는데 한번 돈이나 빌려볼까 해서 가서 2억 빌려줄래? 그냥 바로 빌려줘 얘는. 바로 빌려줘. 이놈은 급해갖고 막 3억을 빌려달라고 난리치는데 안 빌려주고 이 C는 뭐야? 2억을 빌려달라고 그랬어. 안 빌려주면 그만이고 아주 여유가 있는데 그냥 빌려준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얘가 2억을 빌려주면 어떻게 돼? 4억을 다 빌려주는 거니까 바로 상환이 들어온다 그랬죠? 그럼 얼마가 되는 거야? 보유 금액이 6억으로 바뀌어버린단 말이야. 이해되십니까? 얘한테 3억을 빌려주면 아직 1억이 남고 또 빌려줘야 될 돈이 필요하단 말이야. 딴 놈이 빌리려면 못 빌려주잖아. 그런데 이 C란 놈은 남은 게 2억이야. 그러니까 2억을 다 빌려주면 바로 상환이 들어오니까 6억을 확보할 수 있는 상태가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놈이 빌려주려고 그러면 또 빌려주면 되는 거잖아. 3억 빌려줘도 3억이 남으니까.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해주자. 이것이 바로 은행원 알고리즘이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해보면 요 은행 업무를 보는 이 은행원이 뭐야? 은행원이 바로 OS예요. OS. 운영체제고 이 대출자들이 다 뭐야? 프로세스야. 프로세스. 누구야? 대출자들이 프로세스. 그 다음에 대출 금액과 대출 한도는 이 대출 한도는 뭐라고요? 지금 A라는 프로세스가 있다면 그 프로세스가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원수 6개의 자원을 다 쓰면 난 프로그램 끝나. 프로세스 B가 5개의 자원 쓰면 프로세스 끝나. 4개 쓰면 끝나. 근데 아까 얘기는 뭐야? 2개 썼는데 2개 달라 그러면 다 끝나는 거 아니야? 2개 다 끝났다는 얘기는 뭐야? 프로그램이 끝났으니까 더 이상 쓸 자원이 없으니까 바로 반환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죠? 은행 업무에서는 실제 은행 업무에서는 돈을 빌려가면 몇 년 있다 들어오는 거지만 이 운영체제에서는 자원을 빌려줬을 때 그 자원이 회수가 된단 말이야. 끝나면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필요한 그 프로세스가 실행할 때까지 필요한 자원수. 현재 실행 중인 자원수. 그래서 이게 효과적으로 운행이 되기 위해서는 현재 자원은 항상 일정해야 되고 그 사용자나 프로세스도 항상 일정이 돼야 돼. 이게 더 추가되고 더 늘어나면 어떻게 된다? 교착 상태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 운영 너무 잘하고 있어? 프로세스 더 늘려. 이러면 어떻게 돼? 안 되죠. 돈이 많이 남았어? 은행원이 돈 빼가? 부도나잖아. 이건 다 교착 상태로 가는 지름길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불안정 상태고, 그죠? 불안정 상태. 불안정 상태가 교착 상태는 아니야. 교착 상태로 가기 위한 지름길이지. 요거는 안정 상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운행원은 안정 상태와 불안정 상태를 잘 조절을 해서 돈을 빌려줘야 된다. 불안정 상태로 가면 돈을 빌려주면 안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정 상태와 불안정 상태가 있다. 그 다음에 불안정 상태는 교착 상태가 아니다. 자원수하고 사용자 수는 일정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것은 대화식 프로세스가 가능할까요? 대화식 프로그램이 가능하냐 이 말이지. 대화식 프로그램이 가능하려면 응답 시간이 용이해야 돼. 응답 시간이 예측이 용이해야 돼. 모르잖아. 얘 같은 거 언제 빌려줄지 모르잖아. 돈 빌려주는 거 언제 빌려줄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응답 시간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대화식 프로세스에는 적합하지 않다. 그러나 반드시 운영체제 입장에서는 언젠가는 돈을 빌려줘야 되니까 유한 시간 안에 대출은 해야 한다. 기억하세요. 거기 설명을 보면 다시 은행화 알기의 특징에 보면 나이젝스라 역시 제하는 방법이고 상태와 안정상태 쭉 읽어보시고 맨 밑바닥에 보면 맨 밑줄에 보면 은행원 알고리즘은 응답 시간이 보장되어야 하는 대신에 대화식 프로그램 그 위에 보면 유한 시간 돈을 안 빌려줄 수는 없다. 언젠가는 빌려줘야 한다. 이런 개념이죠. 이게 이제 회피예요. 가장 잘 나오는 문제. 그 다음에 발견은 뭐냐면 컴퓨터가 종료됐어. 스톱이 됐어. 가끔 뻑뻑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컴퓨터에다 서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게 다른 이유냐 교착 상태냐 아니면 뭐 바이러스냐를 판단할 수 있게끔 해주는 알고리즘인데 이건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 다음 회복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상태가 교착 상태가 발생이 됐어요. 교착 상태가 발생됐어. 자 그러면 해결을 해야 되잖아.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해결 방법은 뭐죠? 뭐예요? 그냥 컴퓨터를 껐다 키는 거 아니야. 킬올입니다. 그 킬올. 모든 프로세스를 다 죽여버리는 거죠. 회복의 방법은 선점을 통한 항복이 있고요. 롤백이라는 게 있어요. 롤백. 그 다음에 키를 통한 회복이 있습니다. 상식으로 잘 알고 계시면 선점, 롤백, 키를 통한 행복인데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사후응제 조치 경로 선택이라고 하는 건데 이 정도만 파악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뭐냐면 이거는 선점은 뭐냐면 자원을 뺏어 보는 거예요. 자원을 빼앗는다. 이거는 뭐죠? 프로세스를 죽여버린다. 여러분이 주로 하는 건 뭐예요? 킬올이죠. 킬올. 자, 일단 선점은 뭐냐면 아까처럼 자원을 물고 물렸을 때 A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자원이 서로 물고 물리는 상태가 있죠. 이렇게 B가 있고 얘가 이제 이렇게 물고 있다. 요청을 했고 여기 요청을 했어. 교착 상태 발생했잖아. 그럼 먼저 자원을 뺏어보는 거야. 이 프로세스를 죽이는 것은 좀 치명적이잖아. 그죠? 그럼 어떤 형태를 죽일 거냐를 얘나 똑같이 누굴 선택하는 거죠? 희생양을 선택하는 거지. 희생양. 희생양을 선택한다는 건 뭐예요? 희생양.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내가 컴퓨터가 스톱이 됐어. 그럼 우리가 보통 컨트롤 알트 대를 누르지 않습니까? 잘 모르신 분들은 지금 들으셔서 보시면 돼요. 컨트롤 알트 대를 누르면 그 창이 하나 떠요. 지금 현재 실행 중인 프로세스가 뜬다고. 근데 내가 중요한 건 지금 워드 작업한 게 날아가게 생겼단 말이야. 한 10페이지 한 개. 껐다 키면. 저장을 안 한 상태야. 그러면 죽여보는 거죠. 하나씩. 선택을 해보는 거죠. 희생양을 선택하는 거죠. 그럼 어떤 놈을 죽이는 게 낫겠느냐? 좀 불안한 놈이라든지. 불안한 놈 있죠? 얘가 좀 불안해. 이놈이 불안한 거면 이놈 자원을 뺏어버리면 되는 거고. 죽이려면 이놈을 죽이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진행률이 많은 거 적은 거. A라는 프로세스는 90%를 진행한 상태야. B라는 프로세스는 10%를 진행한 상태라고. 그럼 누굴 죽이는 게 낫고 누구의 자원을 뺏는 게 나아요? 당연히 B죠. 왜냐면 얘는 다시 실행하는데 부담이 없지만 얘는 다시 실행하는데 부담이 크잖아. 또 진행률이 많다는 건 그만큼 자원을 많이 갖고 있다는 얘기가 되니까. 그러니까 진행률이 적은 거. 그죠? 우선순위가 낮은 거. 우선순위가 낮다는 건 진행률이 적다는 말과 같은 거니까. 그래서 희생양을 선택을 해서 자원을 뺏어서 회복할 수 있으면 해야 돼. 자원도 안 되면 뭐야? 프로세스를 골라서 죽여. 얘를 죽이든가 얘기를 죽여. 희생양을 선택을 해서 죽이든. 그렇지 않으면 껐다 키는 게 킬올이 되는 거죠. 그 방법 말고 롤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백업하는 거죠. 여러분이 시스템 윈도우를 좀 하신 분들은 몇 개월 이전으로 복귀해라. 지금이 12월 30일이다. 7월달 형태 시스템 환경으로 복귀시켜라. 이렇게 하시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떻게 돼? 주기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기록해놔요. 그러고 나서 교착 상태가 발생이 되면 안정 상태의 과거 상태로 되돌려라. 이게 이제 롤백이라고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까지가 일단 운영체제 교착 상태까지인데
뭐 회복은 그렇게 썩 많이 나오는 패턴들이 아니니까 한 번만 쭉 읽어보시면 되고, 주로 회피 방안과 예방책에 대해서는 좀 더 정확히 알아두시고, 교착 상태 필수 4대 요소는 반드시 암기해 주세요.